사전 인터뷰에서 미국 증시는 피크 아웃이고 중국 증시는 바텀 아웃이다. 바닥에서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가장 좀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아서 중국을 사실은 중국 그대로 보지 않고 좀 프리즘을 끼고 보죠. 네, 그렇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올해 2022년에도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가령 전 세계에서 지금 인플레가 가장 낮은 국가가 기자님 어딘지 아십니까? 설마 중국입니까? 설마 중국입니다. 오, 그래요?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네, 그래요. 네. 특히 중국은 그 CPI가 정말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인플레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서 많이 기인했잖아요. 러시아 전쟁에 기인한. 근데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아주 값싸게 그렇죠.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우려가 덜한 곳이죠. 자, 어쨌든 미국은 인플레가 높지만 중국은 인플레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 정책이 달랐어요. 미국은 강력한 초강력 긴축을 했지만 중국은 올해 내내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죠. 그렇죠. 금리 인하했잖아요. 예. 지급준비를 인하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인플레도 큰 차가 있었고 경기 부양도 중국은 많이 했단 말이죠. 지금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은 부동산을 꺾으려고 난리지만 중국은 반대로 부동산을 띄우려고 난리잖아요. 예, 굉장히 경제 펀더멘털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그런 큰 차이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 중국을 되게 좋게 봤어요. 네, 근데 역시 중국은 참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로 다 보이지가 않아요. 뭐 작년 2021년에 공동 부유 때문에 우리가 호되게 한번 당했고 올해는 오미크론과 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막 굶겨 죽이려고 막 도시를 다 봉쇄하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어쨌든 그런 좀 예상치 못한 게 나오면서 3기 시진핑 정부라는 또 예상치 못한 또 이상한 게 나왔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안 좋았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스탠스 바꾸고 있잖아요. 예. 이제 어쨌든 정치 변화는 끝났고 거기다가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너무나 빠르게 진행 중이고 사실은 11월 달에 중국 홍콩 증시가 3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의 순위를 보시면 예, 미국 나스닥과 원래 홍콩이 성장주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홍콩 증시는 사실은 S&P 500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스닥과 좀 비교를 맞는데 사실은 올해 순위는 이미 홍콩 증시가 나스닥보다 더 위에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경제가 펀더멘털의 우위가 있던 것을 여러 가지 정책의 리스크가 그걸 덮었던 건데 그 정책 리스크가 좀 이제 해소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의 우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증시는 사실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매수 의견, 이 가격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콜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GDP로 따져본다면 두 번째가 중국인데 그렇죠. 이 중국과 미국은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예, 다시 말해 미국에 연동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코로나가 먼저 나타났지만 코로나가 가장 빨리 진정된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많이 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위적인 경기 개발을 많이 안 했고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가 막 퍼지면서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것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잖아요. 예. 그것이 중국에 넘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은 긴축을 되게 일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도 일찍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금 긴축의 그러니까 리세션, 그러니까 뭔가 좀 경기 하강에 그걸 가장 먼저 시작되어서 그 바닥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국가가 될 거라 보고 있고 뭐 이것은 뭐 제 의견이 아니라 피델리티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의 경제가 바텀 아웃, 바닥을 통과하는 그런 펀더멘털의 우위에다가 역시 여전히 경기 부양하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에 의한 어떤 경기가 더 좋아지는 것들 이게 더해지면서 저는 중국 증시가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중국 관련주가 좀 뜰 예정인가요? 그렇죠. 우선은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와 매우 뚜렷한 정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설명드리면 깜짝 놀래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미국과 가깝잖아요. 네. 근데 몸과 경제는 중국과 가깝습니다. 특히 홍콩 쪽 증시와 우리 코스피가 매우 닮았어요. 예, 그래서 중국이 본토와 홍콩 증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걸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본토와 홍콩을 섞은 MSCI 차이나 주가 지수 가지고 본다면 물론 그 MSCI 차이나는 홍콩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MSCI 차이나 주가 지수와 국내 우리 한국 코스피는 아주 뚜렷한 정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특히 홍콩 증시 쪽으로. 네. 저는 그것이 당연히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거라 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달러 약세 효과도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달러 약세. 사실 달러 약세도 지금 내년에 중요하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준이 긴축이 끝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보이니까 달러로 약세 좀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임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연준의 긴축이 거의 끝을 향하고 있다. 물론 이제 금리는 아직 멀었지만 긴축이 거의 끝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패드 피벗은 아니지만 일종의 뭐 소프트 패드 피벗 네.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 금리 상승에 의한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서 달러 강세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금리 상승이 멈춰지니까 달러가 약세 전환이 분명히 있죠. 예, 미국에 의한 달러 약세 전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선행적인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령 뭐 주 JEW 독일 경기 성장 기대 지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표는 유럽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는 향후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잘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양성이 높아요. 근데 이 지표가 최근에 역사적 저점 수준에서 반등을 막 하고 있고요. 이런 지표들이 반등을 하면 보통은 이제 유로화가 강세 전환돼요. 지금 미국의 ISM 뭐 제조업 PMI 계속 하락하잖아요. 근데 유럽의 제조업 PMI는 반등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유럽 쪽에서는 뭔가 호전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유로화가 유럽 증시가 좋아지고 유럽의 경제가 좋아져서 유로화가 강세 전환된다면 이건 곧 달러 약세 전환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일본입니다. 네, 새로운 총재와 함께 코드 맞는 새로운 총재와 함께 내년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0으로 올릴 거다. 플러스로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사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요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달러화의 종합적인 가치를 보는 지표가 달러 인덱스인데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를 보시면 약 57%가 유로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0몇 프로가 엔화고 그 다음에 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로화랑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세 전환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만 좀 잘 벗어난다면 엔화 달러 약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달러 약세 전환이 나오면 우리의 원달러 환율도 같이 하락하는 즉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의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는 반대로 움직이는 역관계가 매우 뚜렷하거든요. 달러 약세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왜 좋으냐? 달러 약세 전환이 되면 드디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미국 사람들이 환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도 올라가는데 환율 하락에 의한 환이익까지 더해지니까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중국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한테 호재인데 중국이 좋아지면 아시아 증시와 신흥국 증시가 함께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펀드와 신흥국 펀드를 삽니다. 네. 그러면 그 인덱스 펀드나 ETF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 자금들이 국가별로 배분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자금들이 대형주를 사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살 거니까 저는 그게 대형주. 우선 큰 혜택을 볼 거라 봐요. 네, 대형주. 그 대형주면 우리는 또 뭐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 참 끔찍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반도체는 실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전부터 주가는 훨씬 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에서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최우선주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대한 투자. 결론적으로 이제 넌 US,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 대한 투자가 일정 부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에 중국 관련된 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원자재죠. 이 보통 달러 약세 전환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중국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 유가 상승에 일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유 수요가 높아지니까. 또 중국 경기 좋아지면 수혜받는 또 다른 원자재가 있습니다.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철광석 같은 거. 구리 같은 것들. 산업용 금속이에요. 실제로 지금 산업용 금속 구리 가격 반등하고 있고요. 그런 주가들도 미국에서 좀 꿈틀거리고 있죠. 보통 이렇게 원자재, 신흥국 이런 것들이 강할 때는 보통 이제 미국 증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장주의 비중이 너무 높다. 매도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주 비중을 좀 줄이고 가치주 비중을 좀 높여주는 선택을 하면 내년에도 좀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치주 고를 때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고배당 펀드나 ETF 사시면 돼요. 왜냐면 성장주는 고배당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대부분 가치주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기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고배당 전략을 택하시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가치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둬야지 제가 볼 때 좀 덜 소외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중국 증시 자체에 투자하는 게 있고요. 네. 중국 관련한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에 증시에 투자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좀 짜봐라. 네, 그 아까 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저는 우선 그 달러 약세 전환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는 물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나을 것 같은데 달러 약세 전환이 나올 때는 미국이 아닌 주식이 강해져요. 예, 그게 이제 중국 또는 뭐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한국도 포함되죠.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그래서 중국도 괜찮지만 원래 중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요. 그래서. 예, 저도 좀 당해봤기 때문에 네. 알아요. 그래서 중국 그 자체가 무서운 분들은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그런 아시아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좀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 주식형 펀드 같은 것들 거기다가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대형주 중심으로 예, 투자를 하시면 저는 거기서 이제 분명히 내년에 좀 우리 수익 창출에 가장 큰 팩터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미국 증시는 뭐 그렇다고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장주가 제가 볼 땐 가장 좀 부진할 것 같아요. 예, 이제 물론 뭐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반등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가치주를 좀 섞는데 예, 고배당 이런 것들을 섞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식을 담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서는 장기밀 국채를 담는 투자를 한다면 예, 저는 내년에 좀 힘들더라도 예, 좀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소속해 계신 골든트리 투자 자문. 네, 이 골든트리면은 이 금나무인가요? 금나무? 예, 황금나무. 황금나무죠. 네.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투자 자문사고요. 아직은 투자 1인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투자 자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거에 대한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좀 오래됐지만 최근에 저희가 경영진이 싹 바뀌었습니다. 대표님 새로 오셨고 거의 뭐 완벽하게 물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요. 굉장히 WM 플랫폼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자문사에서 이런 플랫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처음 듣습니다. 예, 되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저희는 그 중위험 중수익에 좀 많이 좀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주식형 상품이 없습니다. 다 이제 고배당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 창출,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뭐 연금에 관련된 그쪽에 포커스해서 자문 상품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개별 주식 투자를 안 하시나 보네요. 저희는 전혀 안 합니다. 오. 우선 제가 안 해요. 네. 네,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펀드와 ETF, 특히 예. ETF가 제 운영의 주 전공이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대박 수익보다는 좀 꾸준하게 중박으로 좀 오래오래 승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예, 저희 회사에 소속된 투자 권유 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 통해서 좀 더 좀 진일보한 그런 투자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준수 부사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좀 장이 흐름이 바뀔 때 더 네.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